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믿었다.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강지훈의 교활한 미소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그녀의 연인이자 그녀가 모든 것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수지는 지훈이 회장 딸 앞에서 그녀의 디자인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곳에 이수진이라는 존재는 없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땀과 노력은 철저히 지워진 채 오직 강지훈의 영광만이 빛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와 나는 사는 세상이 달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사랑,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녀는 어린 딸 민서가 잠든 작은 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었다. 민서의 엄마였고 아이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당장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지훈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지난 몇 년의 세월이 후회와 원망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경력마저 뒤로 미루었던 어리석음을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타는 듯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번져 보였다. 이 넓은 서울 하늘 아래 그녀와 민서가 발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지만 모두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과 그가 속한 회사는 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가 제기하는 것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을 터였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다. 민서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밤늦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당이 임대주택 정보를 검색했다. 하지만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퇴거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면접을 본 몇 군데 회사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집주인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다.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 몸은 야위어갔고 잠을 설쳐 눈 밑은 퀭했다. 그날 저녁 민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 우리 어디로 이사가 새 집은 장난감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수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민서가 좋아하는 인형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자.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이 아이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결국 퇴거일 하루 전날이 되었다. 마지막 남은 짐을 싸면서 수지는 텅 빈 집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지훈과 함께 미래를 꿈꿨고 민서를 낳아 키웠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픈 상처가 되어 그녀를 핥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현관문을 닫았다. 작은 캐리어와 민서의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선 그녀는 막막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일단은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캠핑을 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민서는 마냥 신이 나서 제잘거렸다. 찜질방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수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민서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수많은 걱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하염없이 거리를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 아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한강 다리 위로 향하고 있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도시의 불빛을 담아 검게 일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사랑해.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수지는 난간을 잡고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살아남을 용기도 내야 했다. 민서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신과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찜질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다리 한쪽 구석에서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남루한 행사에게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언뜻 보기에도 노숙자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 무심하게 지나쳐 가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수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일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에서 사들고 온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보다 더 약해 보이는 존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남자 앞에 조용히 캔커피를 내려놓았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덥수룩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은 놀랍도록 깊고 고요했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닌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다.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의 말은 평범한 위로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수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수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품과 통찰력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고 그저 낯선 사람의 예기치 않은 위로에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수지는 잠든 민서의 옆에 조용히 누웠다. 다리 위에서 만난 낯선 남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부터 일어나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찜질방 한쪽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던 그녀는 우연히 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긴급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경력직 디자이너를 구하며 숙소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수진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즉시 지원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놀랍게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민서의 손을 잡고 면접 장소로 향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에 대한 작은 보상 같았다.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튜디오 대표는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했고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채용을 결정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드디어 끝이라고 생각했던 벼랑 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제공해준 작은 원룸으로 민서와 함께 이사했다. 비록 넓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온전한 보금자리였다. 수진은 새로운 직장에서 밤낮으로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실력은 금세 인정을 받았고 스튜디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이전보다 더 오만하고 비열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이런 허름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군. 내 도움 없이는 역시 아무것도 아니지.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이수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게 대꾸했다. 내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일어서는 중이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훈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지. 그는 경멸의 눈빛을 남기고 돌아섰다. 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그가 자신의 것을 훔쳐 이룬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리라고. 그날 이후 지훈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대기업은 스튜디오의 중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을 취소하게 만들었다. 작은 스튜디오는 금세 경영난에 빠졌고 모든 책임은 수진에게로 향하는 듯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대표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했다. 수진은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스튜디오에 해가 된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녀가 떠나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대표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민서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섰다. 밤거리를 헤매던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운명처럼 다시 그 한강 다리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며칠 전 만났던 그 낯선 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또 만났군요. 이번에는 어떤 어둠이 당신을 찾아왔소. 수진은 남자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질문에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신발 끝만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낡은 구두가 그녀의 초라한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남자는 알고 있었다. 남자는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털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차가운 다리, 난간의 감촉이 옷을 뚫고 전해졌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상하게도 수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사라져야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선 남자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다. 어쩌면 완벽한 타인이기에 더 솔직해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강물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듯 했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수진은 숨을 삼켰다. 사라지는 것은 가장 쉬운 도망일 뿐이요. 진정한 용기는 가장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남아 싸우는 것이지. 특히 당신처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사라지면 홀로 남겨질 아이는 어떻게 될까? 강지훈 같은 사람에게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이를 불행 속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살아야만 했다. 어떻게든.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요. 상대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수진의 목소리 끝이 절망으로 떨려왔다. 그러자 남자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진지하고 차분했다. 내가 당신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면 어떻겠소?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자신에게 기댈 곳이 되어주겠다니.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동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는 비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을 이었다. 동정이 아니오. 이건 거래요. 당신에게는 지금 당장 비바람을 피할 집과 아이를 지킬 울타리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아내가 필요하오.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런 아내 말이오. 수지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남자가 미친 게 아니라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남루한 옷차림 어디에서도 아내가 필요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장기매매 같은 끔찍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의심을 읽기라도 한 듯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걱정하는 거 뭔지 아오. 하지만 난 당신이나 당신의 아이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소. 약속하지. 이건 그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계약일 뿐이오. 당신은 안정을 얻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그뿐이오. 당신이 필요한 게 대체 뭔데요? 왜 하필 저죠?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자세한 사정은 말해줄 수 없어. 다만 지금 나에게는 세상의 눈을 속일 이름뿐인 가족이 필요할 뿐이오. 그리고 당신은 2번이나 내 앞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보여주었지. 돈이나 명예를 보고 달려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다. 생면부지에 심지어 정체도 불분명한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하라니. 하지만 그녀의 귓께는 집주인의 독촉 전화와 강지훈의 비웃음 소리가 맴돌았다. 이대로라면 내일 당장 민서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터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비에 젖은 밤거리에서도 이상하리만치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아이에게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수지는 길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차피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이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해가 떴다. 수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남자와 약속한 구청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남자가 저 멀리서 걸어왔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밤새 어디선가 깨끗하게 씻었는지 어제보다는 한결 단정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민준이었다. 수지는 서류에 적힌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과 나이,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 내려갔다. 담당 직원은 두 사람을 이상하다는 듯이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모든 절차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났다. 10분도 차이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수지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구청을 나서자 민준이 그녀에게 낡은 열쇠 하나와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다. 이곳으로 가시오. 당신과 아이가 지낼 곳이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편히 쉴 수는 있을 거요. 나는 정리할 일이 좀 있으니 저녁에 들어가겠소. 수지는 말없이 열쇠와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현금이 든 낡은 봉투 하나를 더 쥐어주었다. 급한 대로 이걸로 필요한 것들을 사시오.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소. 수진이 거절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그럼 이따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인파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열쇠와 두툼한 현금 봉투, 그리고 방금 막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메모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겉보기에는 허름했지만 주변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 그리고 주방이 딸린 구조였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적어도 비바람을 걱정하며 찜질방을 전전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환경이었다. 민서는 새로운 집에 마냥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정말 좋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자 수지는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어떤 선택이었든 일단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민준이 준 돈으로 마트에 가서 간단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샀다. 그리고 돌아와 민서와 함께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자 집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저녁이 깊었지만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혹시 그가 마음이 바뀌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이거나 혹은 더 나쁜 사기극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현관문 쪽을 초조하게 바라보았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현관문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양손에는 민서를 위한 것인지 작은 인형과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뻘쭘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인형을 아이의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기댔다. 수진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오늘부터 여기가 당신과 아이의 집이오. 나는 당분간 저 작은 방을 쓰겠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시오. 그리고 낮에 준 돈은 앞으로 매달 같은 날짜 줄 거요.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요.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곧 다시 일을 구할 거예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 계약의 일부요.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해주는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 부담 가질 필요 없소. 그리고 당분간은 일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마지막 말에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을 괴롭히던 남자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소. 당신이 새로운 곳에서 재기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 들겠지. 지금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하오. 그는 강지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수진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는 정말 평범한 노숙자가 맞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그와의 계약 조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수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서류상 아내였고 그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녀의 옆에는 이제 정체불명의 남편이 있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다. 이수진은 낯선 천장을 보며 잠에서 깼다. 잠시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웠지만 곧이어 지난 이틀간 벌어진 비현실적인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법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집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김민주는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꼿꼿했고 신문을 읽는 눈빛은 매우 진지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싸구려 스포츠 신문이 아닌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로 가득한 경제신문이었다. 수진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주방으로 향했다. 간단하게나마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냉장고에는 어제 사온 식재료들이 전부였다. 그녀가 요리를 하는 동안 민주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집 안에는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와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아침 식사 시간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민서는 낯선 아저씨의 존재가 아직은 어색한지 수진의 옆에 꼭 붙어 밥만 깨작거렸다. 수진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밥그릇에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민서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보니 민준이 낡은 신문지로 민서를 위해 종이배를 접어주고 있었다.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작은 종이를 섬세하게 접는 모습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지만 아이를 대하는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금세 경계를 풀고 그에게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아저씨, 배는 왜 물에 떠요? 상어는 배를 먹어요.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민주는 막힘없이 차분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의 설명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알기 쉽게 녹아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그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낮에는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혹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수진과 민서의 생활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고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웠다. 하지만 수진은 그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배어 있었다. 그는 가끔씩 알 수 없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단호했으며 보고서, 주주총회, 해외 자금과 같은 그의 행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간간히 들려왔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패널들이 복잡한 용어를 써가며 열띤 토론을 벌이자 수지는 지루함을 느끼며 채널을 돌리려고 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민준이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저 전문가의 분석은 틀렸어. 육아 변동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진짜 이유는 남미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그의 말은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었다. 수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그의 말대로 남미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점점 더 그가 궁금해졌다. 그는 누구일까? 어쩌다 노숙자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녀에게 이런 기묘한 계약 결혼을 제안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와의 약속 때문에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그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모아갈 뿐이었다. 민서는 민준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는 그의 남루한 옷차림이나 정체불명의 과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에게 친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일 뿐이었다. 민준 역시 민서를 진심으로 아끼는 듯 했다. 그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는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웃게 만들었고 아이가 잠들기 전에는 항상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몇 년간 민서에게는 늘 아빠의 빈자리가 있었다. 강지우는 민서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았고 늘 귀찮아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이 남자가 민서에게 그토록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생필품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로 향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계산을 하고 마트를 나서던 그녀는 우연히 강지훈의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마주쳤다. 여자는 그녀를 알아보고는 경멸과 조롱이 섞인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어머, 이수진 씨 아니야. 여기서 다 보내. 꼴이 말이 아니네. 회사에서 쫓겨나더니 이런 후진 동네로 이사 왔나 봐. 여자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컸다.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게 왜 지훈 씨 속을 썩여서 그 꼴이 됐어. 회장님, 따님이랑 약혼한 거 알지? 지훈 씨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비참해 보인다. 여자의 악의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민준이 수진의 앞을 막아서며 여자를 막아섰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지?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여자는 갑자기 나타난 민준의 행색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내 이수진 씨, 이런 남자랑 재혼이라도 한 거야. 눈이 그렇게 낮아졌어. 그녀의 조롱에 민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내 아내를 모욕하면 그 입을 다신 열 수 없게 만들어주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진짜였다. 여자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사라졌다. 민주는 그 여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진을 돌아보았다. 수진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방금 자신을 아내라고 칭했다. 계약일 뿐인 관계였지만 그 순간 그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도 진심처럼 느껴졌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집에 갑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수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민준에 대한 미묘한 고마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얼마 후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 타왔소. 마시고 좀 진정하시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 손잡이에 김이 나는 찻잔이 담긴 쟁반이 걸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러나는 듯했다. 수진은 한참 후에야 조용히 문을 열었다. 쟁반 위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몸속으로 퍼지면서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그는 항상 그랬다. 그녀가 힘들 때면 말없이 다가와 최소한의 위로를 건네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든 민서의 얼굴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김민준이라는 남자와 함께하는 이 기묘한 삶. 그것은 분명 그녀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남자 자신은 더 큰 미스터리였다. 그는 누구이며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첫 번째,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김민준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그날 이후 수진의 삶은 기묘한 평온함을 되찾았다. 강지훈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세 사람의 동거 생활은 나름의 규칙과 질서를 찾아갔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평온함 대신 새로운 종류의 폭풍이 일고 있었다. 바로 김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한 끝없는 의구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민준의 말대로 지금은 숨을 고르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일지도 몰랐다. 그가 매달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했고 덕분에 그녀는 오롯이 민서를 돌보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본질적으로 디자이너였다. 창조에 대한 갈증과 일에 대한 열정이 그녀의 안에서 들끓었다. 수진은 밤마다 민서와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 한 자루를 꺼내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는 동안 오히려 그녀의 창의력은 더욱 샘솟았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스케치북 위에 쏟아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한 디자인이군. 하지만 구조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어 보이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느새 잠에서 깬 민준이 그녀의 뒤에 서서 스케치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물을 마시러 나온 것처럼 태연한 모습이었다.
수지는 당황해서 급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아, 그냥 낙서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스케치를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기적인 곡선을 강조한 것은 좋지만 실제 제품으로 구현했을 때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 연결 부분의 소재를 바꾸고 각도를 조금만 수정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형태가 될 거요. 그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홀로 고민하고 있던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짚어낸 것이었다. 업계에서 수년간 일한 전문가도 쉽게 찾아내기 힘든 문제점이었다.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한참 동안 그가 사라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냥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안목을 넘어선 깊은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그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정체를 밝혀낼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말수가 적고 조용히 책만 읽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그가 읽는 책들은 고전 철학서나 역사서가 대부분이었고 가끔씩은 그녀가 제목조차 이해하기 힘든 전문 경영 서적을 읽기도 했다. 수지는 민준의 조언대로 자신의 디자인을 수정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디자인은 한층 더 완벽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대로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신진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온라인 공모전을 발견했다. 익명으로 작품을 제출하는 방식이라 강지훈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의 디자인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출품할 준비를 마쳤다. 공모전 마감일 밤 모든 파일을 준비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변하며 다운되어 버렸다. 수진의 머릿속도 하얗게 변했다. 몇 번이고 재부칭을 시도했지만 컴퓨터는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감 시간은 불과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녀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 또다시 민준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무슨 일이오? 그는 그녀의 컴퓨터를 보더니 메인보드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군 이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어디선가 낡은 드라이버 세트를 가져와 익숙한 솜씨로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의 행동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작은 부품 하나를 꺼내더니 잠시 살펴본 후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다. 다시 켜보시오. 거짓말처럼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부칭되었고 그녀가 작업했던 파일들도 무사했다. 어떻게 컴퓨터 수리도 하실 줄 아세요? 수진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민주는 먼지 묻은 손을 털며 대답했다. 어깨너머로 좀 배웠소.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디자인, 경제, 정치, 심지어 컴퓨터 수리까지. 그가 모르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서둘러 공모전 사이트에 접속해 작품을 제출했다. 마감 시간을 불과 몇 분 남겨두고 아슬아슬하게 성공했다. 모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민준의 방문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터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의 도움이었다. 몇 주 후 수지는 공모전 주최 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녀의 작품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상금과 더불어 수상자에게는 한 투자회사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직접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지는 기쁨보다 놀라움이 앞섰다. 물론 자신의 작품에 자신이 있었지만 대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재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아마도 김민준일 것이라는 강한 심증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구청에서 발급받았던 혼인관계 증명서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거기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그에 대해 검색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허무했다. 대한민국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았지만 증명서에 적힌 인적 사항과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공공기관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사람이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진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동창회 사이트나 SNS 계정 하나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의 과거가 이토록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날 밤 수진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민준은 책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막상 그의 깊고 고요한 눈과 마주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비밀을 건드리는 것이 자신과 민서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요? 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군. 수지는 자신의 비겁함에 자책하며 주방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아직 그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기묘한 관계 속에서 휘둘리기만 하는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정장은 조금 헐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서려 할 때 민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묻자 그가 대답했다. 발표할 때 필요할지도 모르니 예비용으로 가져가시오. 그의 행동은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도움을 거절할 이유도 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다시 오르기 위해 문을 열고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민주는 창밖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SJ그룹 본사 건물은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처럼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었다. 이수진은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낡은 연립주택에서 정체불명의 남자와 기묘한 동거를 하던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최고층 회의실로 향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른 발표자들은 모두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수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회의실 앞 대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훑어보았다.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때 가방 속에 넣어둔 민준의 USB가 손에 잡혔다. 예비용으로 가져가시오. 그의 무심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이수진 디자이너님, 들어오시죠.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회의실 내부는 거대하고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긴 테이블 주위로 10명 남짓한 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테이블 가장 안쪽 상석에 놓인 의자는 비어 있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수지는 준비된 발표대 앞에 서서 노트북을 연결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열고 그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디자이너 이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프로젝트 숨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잘하고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실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설명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임원들의 표정도 조금씩 흥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시장 분석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제품의 3D 렌더링 영상을 보여주며 마무리할 차례였다. 그녀가 영상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스크린에 에러라는 붉은 글씨가 뜨며 화면이 멈춰버렸다.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몇 번 더 파일을 클릭했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고 임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비가 미흡하군.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절망적인 그녀의 머릿속으로 민준이 건네주던 USB가 스쳐 지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폴더를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발표 자료 원본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완성도 높게 수정된 3D 영상 파일까지 들어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즉시 새로운 영상 파일을 실행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완벽한 제품 영상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영상은 단순한 렌더링을 넘어 실제 광고를 방불케 할 정도로 감각적이고 설득력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비어있던 상석의 의자가 천천히 회전했다. 창문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역광을 등지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아닌 바로 김민준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알던 김민준이 아니었다. 덥수룩하던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남루한 옷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강 다리 위에서 비를 맞던 초라한 노숙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그의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한강 다리 위에서의 첫 만남. 비에 젖은 밤에 기묘한 계약 신문지로
종이배를 접어주던 다정한 모습, 컴퓨터를 고쳐주던 투박한 손길. 지난 몇 주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수진 디자이너.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따뜻한 음성이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그가 입을 열자 숨을 죽였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디자인의 미학적 가치는 충분히 증명된 것 같군.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과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예리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감상적인 평가가 아닌 철저하게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질문이었다. 수진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그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했다. 그녀의 답변이 끝나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다. SJ그룹은 오늘부로 이수진 디자이너의 숨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인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한다. 세부 계약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임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테이블 끝에 서 있는 한 남자 자신의 남편이자 노숙자였으며 동시에 대기업의 회장인 김민준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수진과 민준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낯선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놀란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수진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보다시피 SJ그룹의 회장 김민준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당신의 남편이지. 그의 입에서 나온 남편이라는 단어는 이제 끔찍한 농담처럼 들렸다. 그녀의 인생 최대의 사기극이 막을 올린 순간이었다. 나를 속였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낡은 아파트에서 낡은 스웨터를 입고 책을 읽던 그 남자가 이제는 수백억짜리 빌딩의 주인 행세를 하며 그녀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김민주는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한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여기는 이야기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오. 내 사무실로 갑시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소. 그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수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이끄는 곳은 회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회장실이었다.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은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그녀가 살던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다. 이 극명한 대비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남자 앞에서 지난 몇 주간 자신의 처지를 동정받고 그의 작은 친절에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다. 생각할수록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밀려왔다. 민주는 그녀를 거대한 가죽 소파에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르는 듯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그의 변명에 수진은 코웃음을 쳤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대기업 회장님이 노숙자 행세를 하는 게요. 그렇소.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길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위장을 넘어 거대한 기업 내부의 암투와 배신, 그리고 복수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SJ그룹의 창업주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젊은 나이에 회장직에 올랐지만 회사 내에는 아버지 시절부터 세력을 키워온 부패한 임원들이 존재했다. 그 중심에는 최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교활하고 야심이 많은 인물로 오랫동안 회사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지만 최 이사의 세력은 회사 내부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어 쉽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민준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일부러 최 이사의 계략에 빠지는 척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 거리의 노숙자로 신분을 위장한 채 외부에서 최 이사와 그의 세력을 무너뜨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목소리는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정리하며 물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에게 접근한 거죠? 이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 하지만 당신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당신이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최 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최 이사가 강지훈이 속한 회사에 비밀리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강지훈 역시 최 이사의 비자금 네트워크에 연결된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당신은 강지훈과 최 이사 두 사람 모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지. 나는 당신의 그 강인함이 필요했어.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정의감으로 싸워줄 사람이. 그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향한 그의 평가가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강지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이유, 그녀의 재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왔던 이유, 그리고 그녀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했던 이유까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그의 거대한 계획 앞에 경외감마저 느껴졌다.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이 단순한 쓰레기,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저에게 원하는 게 뭐죠?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본론을 꺼냈다. 이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이름뿐인 부부가 아닌 완벽한 파트너가 되는 계약 말이오. 그는 수진에게 SJ그룹 회장의 공식적인 아내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그것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와 민서를 가장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서 그녀가 가진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달라고 했다. 당신의 프로젝트 숨을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최고의 브랜드로 키울 거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무기로 삼아 강지훈과 최 이사의 회사를 정면으로 공격할 계획이요.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를 넘어서 자신의 실력과 명예를 되찾고 전문가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것 같았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전에는 그저 좌절과 절망의 공간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가 정복해야 할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야망과 승부욕이 자신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 민준을 마주보았다. 더 이상 그의 정체를 의심하거나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눈에 동정의 대상도 미스터리한 은인도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전쟁을 앞둔 냉철한 전략가였고 그녀에게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는 동맹군의 수장이었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 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당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파트너가 될 거예요.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민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물론이요. 이수진 파트너. 그가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이름뿐이었던 계약 결혼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맹으로 거듭났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배를 탄 동지가 되어 거대한 폭풍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싸움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김민준의 아내이자 SJ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이수진의 등장은 사교계와 비즈니스계를 동시에 뒤흔들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의 아내에서 재벌가 사모님으로 신분이 바뀐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지만 민주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녀를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랑하는 아내이자 천재적인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며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수진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낡고 비좁은 연립주택을 떠나 그녀와 민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에게는 개인 비서와 운전기사가 배정되었고 그녀의 옷장은 세계적인 명품들로 채워졌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수진은 이러한 물질적 풍요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싸워야 할 전쟁이 있었다. 민준은 약속대로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SJ그룹의 최고 인재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수진의 프로젝트 썸숨을 전담하게 했다. 마케팅 기술 개발, 법무 재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직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모였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첫 회의가 열리던 날 수진은 예전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련되고 지적인 디렉터의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팀원들은 그녀의 젊은 나이와 갑작스러운 등장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을 넘어 숨이라는 브랜드가 가져야 할 철학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 정연했고 그녀의 통찰력은 날카로웠으며 그녀의 열정은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여왕이었고 숨은 그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팀원들은 완전히 그녀에게 설득당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의 아내라는 타이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수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방역은 신속하고 대담하게 계획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지훈이 훔쳐간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숨을 먼저 론칭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었다.
이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수진과 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된 그녀의 사무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한편 강지우는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하는 이수진의 소식에 극도의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사라졌어야 할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SJ그룹의 회장 부인이 되어 화려하게 돌아온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인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민준이 살아있었다니요. 이수진이 저 차의 아내라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이사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흥분하지 마라, 강지훈 실장. 모든 것에는 변수가 있는 법이지. 최 이사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민준의 생존은 그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했지만 그는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어차피 김민준이 돌아왔어도 그놈이 휘두를 수 있는 칼은 몇 자루 없어.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그저 얼굴 마담일 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네는 원래 계획대로 제품 출시에만 집중하게. 최 이사는 그렇게 말하며 강지훈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진은 강지훈과 최 이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제품의 시제품을 검토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의 완벽주의와 날카로운 안목에 SJ그룹의 베테랑 팀원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민주는 그녀의 싸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묵묵히 지원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언제나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건넸다.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일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수진은 그의 냉정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배려심을 보았고, 민주는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외모 속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와 빛나는 재능을 존경하게 되었다.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수진은 민서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그녀는 잠든 민서의 방에 들러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 모든 전쟁은 결국 이 작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그녀가 결코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였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잠든 민서의 방에서 나오는 수진과 마주쳤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 창가에 서서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두렵지 않소?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다. 수진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두려워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아내이자 파트너인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어렸다. 드디어 수메 공식 론칭을 하루 앞둔 날이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난 몇 주간의 피와 땀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민준과 함께 도심의 가장 큰 광장으로 향했다. 광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디지털 빌보드에서는 수메의 론칭을 알리는 티저 광고가 상영되고 있었다. 광고 속에서 한 마리의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비상하는 이수진 자신의 이야기처럼 보였다. 그녀는 빌보드를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불사조는 마침내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브랜드 숨의 론칭 행사는 대성공이었다. 이수진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그녀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더해져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언론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천재 디자이너의 등장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제품의 사전 주문량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했다. 그녀는 단 하루 만에 업계의 가장 뜨거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이 모든 상황을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잿빛이 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수진의 모습은 그에게 지옥의 사자처럼 보였다. 그가 훔친 디자인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자신의 제품은 이제 숨의 아류작 혹은 짝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약혼 여인 회장 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를 믿고 지원해 주었던 최 이사마저 그를 무능력자 취급하며 압박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이수진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비열한 방역을 계획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수진 디자이너가 사실은 무명의 학생 디자인을 도용한 건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전문적인 댓글 부대를 고용하고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매수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수진의 성공을 시기하던 일부 대중들은 진실 확인도 없이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막 날개를 펴려던 숨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졌다. 수진의 팀원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수진 역시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즉각적으로 대응팀을 가동했다. SJ그룹의 사이버 보안팀은 소문의 진원지를 역추적하여 배후에 강지훈과 연결된 유령 회사가 있다는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밝혀냈다. 법무팀은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대규모 고소장을 준비했다. 동시에 홍보팀은 이수진의 디자인 프로세스가 담긴 모든 자료 초기 스케치부터 최종 수정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숨의 진정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SJ그룹의 신속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강지훈의 비열한 공작은 오히려 숨에 대한 노이즈 마케팅 효과만 낳은 채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첫 번째 공격이 무력화되자 강지훈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그는 더 이상 프로페셔널한 방법으로는 이수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뒤틀린 증오와 열등감이 끌어올랐다. 그는 그녀가 가장 아끼고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존재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어린 딸 민서였다. 며칠 후 수진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민서가 다니는 유치원이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가 유치원 놀이터에서 넘어져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다고 전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회의를 중단하고 미친 듯이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민서는 정말 가벼운 상처 외에는 다친 곳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평소와 달리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다. 엄마 무서웠어. 어떤 아저씨가 자꾸 민서 쳐다보고 웃었어. 그리고 내가 넘어지니까 도망갔어.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강지훈이 보낸 경고였다.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언제든 해칠 수 있다는 비열하고 잔인한 메시지였다.
수진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프로페셔널한 디렉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딸의 안전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한 명의 엄마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민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가늘게 몸을 떨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김민주는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있는 수진과 민서를 보자 그의 차가운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소. 내가 다 해결하겠소. 다시는 민서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수천 톤에 달하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지훈 그놈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내. 당장. 전화를 끊은 그는 민서와 수진의 주변에 배치된 경호 인력을 4배로 증강시키고 집과 유치원의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민준의 사람들은 강지훈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축이라도 하듯 한 고급 배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은 홀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바의 뒷골목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강지훈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강지훈의 앞을 민준의 차가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민준의 모습에 강지훈은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민준의 모습은 마치 지옥의 심판자 같았다. 내 놈이 여기에 어떻게... 강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민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은 주먹을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강지훈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저질렀던 모든 비리, 횡령 그리고 최 이사와의 검은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읊었다.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강지훈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이 모든 증거가 내 손에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하고 앞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민주는 강지훈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자비로운 처사지. 너 같은 버러지에게는.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강지훈의 영혼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다음에 단 한 번이라도 내 가족 근처에 나타나거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나는 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않을 거다. 그냥 이 세상에서 증발시켜 버릴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어떤 흔적도 없이 민주는 그를 내팽개치고 차에 올랐다. 강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헐떡였다. 그는 방금 죽음의 문턱을 보고 온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김민주는 그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진짜 괴물을 건드린 것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주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소. 그놈은 다시는 당신과 민서를 괴롭히지 못할 거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수진은 그의 눈에서 그날 밤의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았다. 이번 일로 인해 그들의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은 업계의 모든 별들이 모이는 화려한 축제였다. 올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여인이 아닌 자신감과 기품이 넘치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김민준에게 혼쭐이 난 이후 그의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약혼녀가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증오와 경멸의 불꽃이 튀었다.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었다. 수지는 애써 그를 외면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천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모든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의 무대를 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다가올 순간을 기다리며 차분히 숨을 골랐다. 시상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올해의 제품 디자인 부문 시상이 시작되었다. 후보작들의 영상이 스크린의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중에는 강지훈이 그녀에게서 훔쳐간 디자인으로 만든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자가 수상작을 발표하는 순간 장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올해 제품 디자인 대상 수상자는 강지훈 실장입니다. 강지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상을 통해 자신이 제기할 수 있으리라 믿는 듯 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 디자인은 저의 모든 것을 바친 저의 영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그가 위선적인 수상 소감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가 서 있는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이내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당황한 강지훈이 스크린을 돌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다. 스크린에는 두 개의 디자인이 나란히 비교되고 있었다. 왼쪽은 이수진의 서명이 담긴 원본 디자인 파일이었고 오른쪽은 강지훈이 제출한 디자인 파일이었다. 파일 생성 날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부적인 수정 기록이 타임라인으로 펼쳐지며 그의 디자인이 완벽한 복제품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무대 옆에서 이수진이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지훈 씨, 당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하셨나요? 유감스럽게도 그 영혼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닐까 싶군요. 그녀의 등장에 객석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 강지훈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를 믿고 사랑했으며 그가 어떻게 그녀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 달아났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원한의 토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업계의 윤리를 파괴한 한 파렴치한 사기꾼에 대한 고발이었다.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발악은 이어지는 증거 앞에서 무력했다. 스크린에는 그가 자신의 동료에게 디자인 도용 사실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그를 향한 모든 동정과 의심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어진 화면에서는 SJ그룹의 최 이사와 강지훈 사이에 오고 간 비밀 자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최 이사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강지훈의 회사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온 추악한 커넥션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 이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수지는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은 내 디자인만 훔친 게 아니야.
당신은 내 인생, 내 꿈, 그리고 내 아이의 미래까지 훔치려 했어. 하지만 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는 순간 시상식장 곳곳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강지훈에게 수갑을 채웠고, 동시에 객석에 앉아있던 최 이사와 그의 공범들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화려했던 시상식은 순식간에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아우성을 쳤다. 강지훈의 약혼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돌아서서 홀을 빠져나갔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명예, 그의 사랑, 그의 미래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무대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수진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모든 혼란 속에서 수진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김민중과 눈을 마주쳤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럽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를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여 찬란하게 빛나는 불사조와도 같았다. 거짓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서 진실과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것이다. 시상식의 밤이 남긴 폭풍은 대한민국 비즈니스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강지훈과 최 이사를 필두로 한 부패의 사슬이 모두 잘려나갔고, 그들이 속했던 기업들은 끝없는 추락을 맛보았다. 반면 SJ그룹은 김민준 회장의 화려한 복귀와 함께 부정을 척결한 정의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으며, 그 중심에는 단연 이수진과 그녀의 브랜드 숨이 있었다. 이수진은 더 이상 동정이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낸 이 시대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인정받았다. 숨은 출시와 동시에 기록적인 판매고를 올리며 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완벽하게 되찾았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치열했던 전쟁은 끝이 났다. 수진과 민준의 삶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여전히 SJ그룹의 회장과 프로젝트 디렉터로서, 그리고 서류상의 부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팽팽한 긴장감 대신 그들 사이에는 이제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잠든 민서의 방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민주는 평소처럼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어쩐지 조금은 외로워 보였다. 수진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곁에 섰다. 이제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아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베풀어준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했다.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우리의 계약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조용히 이혼 서류를 정리해 드릴게요.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수진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선을 그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한참 후에야
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잠겨 있었다. 계약은 끝났을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보낼 수 없어. 없어. 그의 고백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솔직했다. 처음에는 분명 계획의 일부였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겼어. 당신과 민서가 진짜 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게 되었어.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처럼 서툴고 진지했다. 나는 사랑 같은 건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이수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의 고백에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 역시 언제부터인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모습, 딸아이에게 보여주던 다정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날개를 달아주던 현명한 모습까지. 그의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의 감정은 이미 계약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그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바보 같네요, 김민준 씨. 그 말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녀의 대답에 민준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천을 느끼며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수진과 민준, 그리고 민서는 이제 누가 보아도 완벽한 한 가족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주말이면 민서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내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평범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수진 역시 최고의 디렉터로서의 삶과 행복한 아내, 엄마로서의 삶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나왔다. 잔디밭 위에서 민서가 나비를 따라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수진과 민준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문득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났던 다리에 가보지 않겠소.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다리 위에 섰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절망의 장소는 이제 두 사람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수진을 마주보고 섰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수진 씨 서류상의 아내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겠소. 수진의 눈에 다시 한번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민준은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잘 맞았다. 그는 일어나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기묘한 계약 결혼. 사기꾼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한 여자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도 믿지 못했던 한 남자가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싸워나가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게 되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두 사람과 아이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의 모습이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낡은 아파트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마치 이수진의 절망적인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분홍색 퇴거 통지서를 기계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져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